새로운 연구를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많이 나오는 요하강, 대요수와 소요수 그리고 압록강입니다. 지역으로는 요동군, 현도군, 낙랑군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어느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또한 이상한 위치의 요동군, 현도군, 낙랑군을 설정해서 연구를 하고 있으니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연구할 가치가 있는 곳인지 여러분이 같이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산서성 북부 지역과 하북성 서북 지역입니다. 산서성 북부 지역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대동시 위에로 올라가는 강이 하나 있습니다. 이곳이 폐수, 즉 대동강입니다. 장가구시 서북쪽으로 대요수가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장가구시 북쪽으로 소요수가 나오는 곳입니다. 북쪽으로 노란색 실선이 그려진 곳이 한나라 때 장성입니다. 남쪽 아래에는 오대산이 존재합니다. 명주에 속한 오대산이라고 고려사에 나와 있습니다. 서남쪽으로 가겠습니다. 전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양산은 황하의 북쪽에 있고 음산은 황하의 남쪽에 있는 곳에서 장성이 시작하여 요동해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농서쪽에서 시작하는 장성은 진장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나라, 즉 거란족의 사설을 우리 학계에서는 믿지 않고 있습니다. 엉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주 많습니다. 요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이상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요나라 상경의 연역을 보시면 상경 이망부 본래 한나라의 요동군 서안평의 땅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나라 때 서안평은 요동군에 속한 곳입니다. 우리 학계에서 보는 요나라 상경의 위치입니다. 요동에서 서북쪽으로 쭉 올라가야 하고 그 중간에 현도군이라는 곳이 존재해야 하는 곳을 지나갑니다. 요나라 상경이 요동군에 있어야 하는데 요동군과는 거리가 멀리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믿을 수 없다고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의 요사 지리지를 보시겠습니다. 탕주 본래 안의 양평현 땅이다. 마지막 부분에서 상경 서북쪽 백리에 있다. 양평현은 한나라 때 요동군에 속한 곳입니다. 상경에서 서북쪽 백리에 있다고 하면 이 지도에서 보시는 요동군의 위치에서 더 멀어져만 가는 곳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들은 믿을 수 없다고만 이야기하고 오랑캐의 역사서라고만 우겨만 댑니다. 오랑캐라고 하면 우리 동이족도 오랑캐인데 오랑캐가 오랑캐를 욕하는 셈이 되니 참 아이러니합니다. 전 영상에서 말했듯이 요사, 금사, 고려사, 원사 등의 함주의 내용을 보시면 요동군, 낙랑군, 안동도호부 등이 한 부분을 가리킨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요동군과 낙랑군이 바짝 붙어 있어야 하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오늘은 요동군과 낙랑군이 서로 접해 있는 곳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럼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세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세회란 장성의 밖을 말합니다. 한나라 사설을 보시면 세회에서 강물이 흘러와 등의 내용이 존재합니다. 그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한나라 지리지를 보시면 요서군, 이수가 동으로 흘러 세회로 들어간다. 유수는 먼저 세회로부터 나와 남쪽 바다로 들어간다. 요동군, 대요수가 세회에서 나와 남쪽 안시현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가는데 폐수가 세회에서 흘러나와 서남쪽으로 흐르다 바다로 들어간다. 대동강이라고 말하는 폐수의 한자, 폐와 한서 지리지에 나와 있는 폐수의 한자, 폐는 같은 뜻으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 폐자와 이 폐자는 같은 한자라는 말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어느 나라에서 사용을 하는 것에 따라서 사용의 선택은 각기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도군, 남소수는 서북쪽으로 세회를 지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서 지리지를 다 믿는 건 아닙니다. 후대의 방향이나 들어가는 위치 등은 수정을 했다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세회라는 단어를 왜 수정을 안 했는지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학계에서 말하는 대요수나 폐수를 보시면 대요수를 지금의 유화강으로 보고 있는데 상류의 한나라 때 장성이 없습니다. 물론 역사서를 기반으로 해서 있다고 하니 그냥 있었다라고만 우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수를 보시면 우리 학계에서는 여러 곳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압록강이거나 대동강이거나 그 사이에 있는 청천강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자기네들도 이해하기 힘든 말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수는 고려 때 대동강이고 평양의 남쪽을 지나는 곳이어야만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여러 곳에서 폐수라는 말을 하고 있으니 어디인지를 정확히 정해지지는 않은 듯합니다. 폐수는 요동군 위치에 있는 장성 밖에서 흘러나와 바다로 들어간다는 부분입니다. 한반도 폐수의 상류에는 장성이 없습니다. 화하족들이 우기고 있고 고무줄처럼 짝짝 늘어놓은 곳에서도 포함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폐수 즉 대동강 상류는 제1의 현도군이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학계에서는 제1현도군, 제2현도군, 제3현도군으로 시대별로 이동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석을 이상하게 하고 있는 셈입니다. 원나라의 동령부도 이동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평양에서 심양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오래전에 나라의 국토를 잃어버려서 이동을 하여 새로운 터전을 자리 잡은다면 몰라도 역사의 해석을 하기 위해서 막 동네 지명을 이동을 시킨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럼 폐수의 위치는 폐수의 상류는 요동군이어야 하고 장성이 지나가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제가 위치를 설정해 놓은 곳을 보시면 장성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아래로 대동시가 있습니다. 대동시가 언제부터 대동시로 불리워졌는지는 몰라도 고려시대에 대동강과 대동시와의 관계가 있을 거라 보입니다. 요하라고 불리우는 곳, 소요수가 존재해야 하고 대요수가 있어야 합니다. 대요수는 요동군, 장성이 지나가는 곳에서 흘러 들어와야 합니다. 한나라 지리지에는 그리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소요수는 장성이 없는 곳, 그리고 고구려현에 요산이 있는데 그 요산에서 수원이 되어 대요수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고구려현이라고 말하는 부분, 주몽의 고구려가 고구려현 동쪽에 있었다고 합니다. 졸본이라고 하고 홀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구려는 산지가 많아 농사 지을 땅이 없다고 중국사서에는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면 주몽은 동부여를 탈출하여 오이, 마리, 협보와 함께 친구가 되어 가다가 엄사수에 이르러 건너려고 하였고 다리가 없어서 추격해오는 병사들이 닥칠까 두려워 물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나는 천체의 아들이여 하백의 외손이다. 란 말을 하여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만들었으므로 주몽은 건널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엄사수는 개사수라고도 하는데 지금 고려의 압록강 동북쪽에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동부여에서 도망을 가다가 엄사수에서 사건이 일어났고 그곳은 압록수 동북쪽이라고 말하니 동부여 아래가 엄사수, 그리고 압록강을 지금의 요하강, 압록강을 따라 도망을 가다가 요산의 근처 고려현의 근처에서 고구려를 건국했다는 말이 됩니다. 압록강과 소요수, 요산이 같이 존재해야 하는 곳, 그리고 그곳은 한의 현도군이 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바로 이곳이 고구려 초기 지역, 고구려 그 나라는 산이 많이 농사 지을 땅이 별로 없다고 말하는 부분에서 보면 이곳은 산지가 많은 곳이고 지형적 이곳은 개마대산이 존재했다고 보여지는 지형을 가진 곳입니다. 서계마현에 요산이 있고 그곳에 요수가 흘러나와 대요수로 들어갑니다. 요나라 사서 요지리지를 보시면 5개의 지역의 위치를 나타내는 사서의 내용이 있습니다. 요동군의 양평현, 낙랑군의 장점현, 요동군의 안시성, 낙랑군의 해명현, 그리고 어디 군에 속해 있는지 모르는 백암성, 그리고 요나라 상경이라는 곳은 한나라 때 요동군 서안평의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나라 상경은 요동에 있어야 합니다. 전 서안평의 지역인 요나라 상경을 산서성 대동시로 보고 있습니다. 한서 지리지에는 강의 흐름에 대한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자수는 서북쪽에서 염난수로 들어가고 서남쪽으로 서안평현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 대요수가 세외에서 나와 남쪽 안시현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가는데 안시현 그리고 서안평현 공통된 점은 요동군에 있어야 하는 지명이고 바다로 들어가는 부분에서 바닷가에 있어야 하는 지명입니다. 안시현에서 바다로 들어가는 강은 대요수이고 서안평현에서 바다로 들어가는 강은 마자수, 압록강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자수가 압록강이라고 말을 하는 부분에서 후대의 마자수와 압록강이 같은 강이라고 생각을 하고 역사서에 각주를 달아놨습니다. 혹시 두 개의 강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같은 강일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같거나 틀리다고 해도 이번 영상에서는 맞지 않는 해석입니다. 틀리다고만 생각해서 아니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정답을 말한다고 말하기는 매우 힘듭니다. 역사서를 보면 요서, 요동, 낙랑, 임둔 등의 지명을 사용한 것은 한나라 때 동쪽으로 와서 사군을 설치할 때의 지명이고 후대 사마에 의해 진나라에서 위나라에서 등의 세월이 지남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나라 때 요서군에는 14개의 현이 존재하고 요동군에는 18개의 현이 존재하며 낙랑군에는 25개의 현이 존재합니다. 사마이의 진나라에서는 요서군에는 3개의 현이 존재합니다. 요동군에는 8개의 현이 존재합니다. 낙랑군에는 6개의 현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이 변화하는 과정이 존재합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요동군 그리고 바다. 지금 지도에서 보시면 바다에 들어가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바다였다고 한다면 그러면 바다로 들어가는 지역이 됩니다. 오래전,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상나라 시절,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그때는 대동시 아래에 엄청 큰 바다가 있었다고 합니다.
소금물이고 아주 넓은 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위도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산시의 대동 분지는 하나라 때 광활한 바다였습니다. 산해경과 내경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대동 분지는 4000년 전의 호수였다고 합니다. 그다음 다른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대동해로 가는 힘든 여정. 남편이 바다 보러 가겠다고 했어요. 다퉁에 바다가 있을까? 궁금했어요. 다퉁현 남동쪽 동샤워에 큰 저수지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면이 매우 넓고 깊으며 주변 풍경이 그림 같습니다. 바라보면 바다 같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는 바다가 없었을까요? 1500년 전에도 바다가 없었을까요? 그것은 많은 지질 학자들이 연구를 해야 답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추론은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바다가 있었다 라고 말입니다. 현재 대동시 동쪽에 큰 호수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바다였던 지역에 포함되어 아직도 남아있는 흔적이라고 합니다. 자연 호수라는 말입니다. 5개의 위치를 설명한 사서의 내용을 보면서 그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심리의 직선 거리 3.2km를 적용했습니다. 요나라 탕주. 탕주 본래 안의 양평현 땅이다. 요동군에 속한 곳입니다. 상경 서북쪽 백리에 있다. 요나라 철주. 철주 건묵은 자사를 두었다. 본래 한의 안시현인데 고구려가 안시성으로 삼았다. 상경 서남쪽 60리에 있다. 안시성입니다. 그 유명한 안시성이 여기서 나옵니다. 요나라 숭주. 숭주 융안군 자사를 두었다. 본래 한의 장자면 땅이다. 상경 동북쪽 150리에 있다. 낙랑군에 속한 곳입니다. 요나라 흥주. 흥주 중흥군 절도사를 두었다. 본래 한 해명현 땅이다. 상경 서남쪽 300리에 있다. 대방현현, 사망현, 해명현은 대방군에 속한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나라 노주. 노주 현덕군 자사를 두었다. 본래 발해 삼노군이며 옛현인 삼노현, 한양현, 백암현, 상암현 5개는 모두 폐지하였다. 상경 동쪽 130리에 있다. 백암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요동군에 속한 곳일지 아니면 낙랑군에 속한 성일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요동군에 속한 곳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상경과 그리 멀지 않는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백암성이라는 곳은 요나라 지리지에 2곳이 나옵니다. 지금 노주에 백암성을 추정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요나라 암주에도 백암현이 있습니다. 암주는 본래 발해의 백암성인데 태종이 심주에 소속시켰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발해의 백암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고구려의 백암성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암주와 접해 있는 곳은 심주입니다. 태종이 심주에 소속시켰다. 라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심주는 음누국이 있던 자리라고 합니다. 음누국은 동북쪽 멀리 있는 나라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라 사서에는 심주를 음누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누국의 위치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5곳의 위치를 설명하고 있는 요사입니다. 자, 지도를 보면서 요동군의 위치와 낙랑군의 위치, 현도군의 위치를 보시겠습니다. 요동군의 위치를 남쪽으로는 안문관, 북쪽으로는 우라차부시, 서쪽으로는 큰 호수가 있는 곳, 대해라고 있습니다. 바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동쪽으로는 대요수의 시작점부터 그 아래로 산맥을 따라 내려와서 백암성까지 라고 생각됩니다. 낙랑군은 요동군의 위치에서 동쪽으로, 낙랑군의 서쪽은 요동군과 접해 있으며 그리고 남쪽은 오대산을 포함하는 곳이고 동쪽으로는 태행산맥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대요수를 넘어가지 않는 곳까지 라고 생각됩니다. 대방군은 낙랑군에 속한 곳이었던 곳입니다. 낙랑군의 남쪽에 위치해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지금의 오대산에서부터 대동시 아래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를 보시면 146년 가을 8월에 왕이 장수를 보내안해 요동군 서안평현을 습격하여 대방현령을 죽이고 낙랑태수의 처자를 잡아왔다. 란 기사가 있습니다. 요동군 서안평현을 습격하였는데 대방현령과 낙랑태수의 처자가 같이 있었다고 한다면 요동군 서안평현이 낙랑군과 대방현고 가깝다고 느껴집니다. 지도를 보시면 서안평현은 지금의 대동시이고 낙랑군은 그 동쪽에 위치하고 대방현은 그 아래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도군의 위치는 서쪽으로는 알 수 없지만 선비의 땅 근처까지 갈 것이고 남쪽으로는 낙랑군과 요동군하고 접해 있고 동쪽으로는 고구려가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부여의 땅으로 가는 곳이 있습니다. 현도에서 북쪽으로 천리를 가면 부여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부여는 시린거러 맹에 위치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동쪽으로 간 동부여가 있고 그곳에서 탈출한 주몽이 압록강으로 거슬러 올라와서 현도군 요산 근처에서 나라를 세웠다고 생각됩니다. 압록강이 왜
지금의 유화강이 되어야 하는 가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압록강은 그 나라, 즉 고구려에서 가장 큰 강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의 압록강과 지금의 유화강 중 어느 강이 더 클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당연히 지금의 유화강이 훨씬 큽니다. 압록강을 설명하는 한서 지리지를 보시면 마자수는 서북 쪽에서 염난수로 들어가고 서남쪽으로 서안평연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 두 개 군을 지나며 총 연장 2100리이다. 여기서 방향과 서안평연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빼야 될 겁니다. 방향과 서안평이라는 말은 한반도를 보고 수정한 느낌이 많이 납니다. 누가 봐도 압록강이 한반도 압록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 봅니다. 마자수 즉 압록강은 염난수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압록강과 염난수가 만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염난수가 무엇일까요? 소금이 있어야 하는 지명입니다. 소금 호수가 존재하는 곳,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강을 염난수로 불리워졌을 것이고 소금 호수가 있는 곳은 시린꺼러 맹이 있는 곳입니다. 짠물이 흘러나오는 곳과 만날 수 있는 곳은 이 지역을 찾아볼 때 이 곳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동부여에서 주몽이 탈출을 하여 오리, 마리, 협보와 함께 압록강 동북부를 통해 개마대산의 서북부 비류수가에 가서 나라를 세웠고 성을 고시로 하였다고 합니다. 압록강변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존재했었다고 추정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구려가 공격하거나 항복을 받아낸 국가들은 옛 고조선의 후예들의 나라들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홍산문명이라고 알려진 곳이 개마대산에 위치한 태백산 아래의 터를 잡으셨다는 단군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훗날 고조선이 망하고 많은 나라들이 생겨나 개마대산 주변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존재합니다. 고구려의 공격 루트를 보시겠습니다. 시조인 동명성왕이 제일 먼저 비류국의 항복을 받아내었고 기원전 32년에 태백산 동남쪽에 있는 행인국을 쳐서 성읍으로 삼았습니다. 기원전 28년에 부곡절을 정벌하여 그 땅을 성읍으로 삼았다라고 하였습니다. 기원전 9년 유리왕이 선비의 항복을 받아내어 속국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행인국 자리에 국내성을 짓고 국내성으로 천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14년 8월에 오이와 마리에게 명하여 서쪽으로 양맥을 쳐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한나라의 고구려연을 습격하여 빼앗았다라고 합니다. 고구려연은 현도군에 속해 있다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한나라와의 악연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개마국, 구다국을 얻었고 32년 4월에 낙랑국을 정벌하였습니다. 이때 낙랑국 사람들은 동남쪽으로 피난을 떠나 신라의 북쪽으로 간 듯합니다. 낙랑국 정벌의 시작은 15년도에 시작되었지만 낙랑국의 멸망은 20년도에 멸망을 하여 5년간의 전쟁을 하였다고 보여집니다. 5년간의 전쟁을 했다는 말은 낙랑국이 결국 작은 나라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낙랑국 사람들이 동남쪽으로 이동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신라의 북쪽에는 낙랑인들이, 신라의 북서쪽에는 맥국이 존재했다는 사서의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백제의 북쪽에는 말갈이, 백제의 동쪽에는 낙랑이 있다는 사서의 내용이 있습니다. 낙랑군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낙랑국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낙랑이라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낙랑국의 사람들이라는 말을 하는 듯합니다. 21년이 지난 후에 낙랑국이 멸망을 하지만 멸망 이전의 시기에는 백제의 동쪽에 위치해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라의 북쪽에는 예국이 있다고 하는 말에서 보면 그 예국 사람들은 낙랑국 사람들로 추정이 됩니다. 백제의 북쪽에 있다는 말갈은 신라의 북서쪽에 있는 맥국이라고 추정됩니다. 44년 9월에 후한이 바다를 건너 낙랑을 치고 그 땅을 빼앗다고 합니다. 후한이 공격한 낙랑 또한 낙랑국의 잔존 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낙랑군을 공격했다는 말을 할 수 없는 것은 낙랑군은 한나라의 땅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의 영토를 공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바다를 건너서 간다는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 이 시기에는 이곳에 수많은 바다가 존재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지도를 보시면 빈줄하고 있습니다. 소금 호수가 많이 있다는 곳입니다. 이곳은 바다였다가 육지로 되면서 고여있던 바닷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남아서 소금 호수를 이룬 듯합니다. 한나라 시절에는 바다였다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신라에서 태백산으로 제사를 지내러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138년 10월에 북쪽으로 순행하여 태백산에 친히 제사를 지냈다 라는 기사와 300년 3월에 우두주에 이르러 태백산에 망제를 지냈다 라고 합니다. 태백산 아래까지 갔다가 오면서 낙랑과 대방, 양국 사람들이 항복을 하여 복속해 왔다고 합니다. 300년도에는 한나라의 낙랑군이 한나라가 망하고 난 후 낙랑국으로 되었고 그 후 고구려에서 공격을 해오니 신라로 망명한 듯합니다. 망제란 태백산을 바라보고 제사를 지냈다는 말이 됩니다. 멀어서 못 갔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태백산은 단군 할아버지가 터를 잡으신 태백산을 말하는 것이고 그 태백산은 신라인들의 조상들이 처음 진안으로 넘어온 곳,
그곳에 조상님들이 계신 곳에 대한 제사를 지낸 듯합니다. 이때 신라는 고구려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신라의 국왕이 고구려 땅에 있는 태백산으로 갈 수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 이후 고구려의 장수왕 시절 이후부터 신라와 고구려는 잦은 전쟁을 하였기 때문에 태백산으로 갔다는 기록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다는 시절에도 마찬가지로 그 태백산 위치에 있는 땅은 발해의 땅이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태백산은 언제나 하북성에 있는 태백산을 말하고 있었다고 보입니다. 한반도 태백산은 이성계 조선에서 지명을 한 것이고 백두산이 태백산이나 하는 소리는 우리 학계에서나 하는 말일 뿐 지금의 백두산이 태백산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입맛 따라 자기네들 맘대로 정한다는 것은 우리 조상님들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